x의 절대값은 (2보다) 크지 않대요. 얘들아, 뭐뭐보다 크지 않다면 등호가 들어가나? 등호가 들어가나? 등호가 뭔지 알지?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가지. 뭐뭐보다 크다면 미만, 초과 이런 애들을 의미하는 거였잖아. 자,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부등호를 써볼게. 자, 먼저 x의 절대값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x 옆에다 짝대기 두 개를 세워야 되지. 근데 얘가 2보다 크지가 않대. 야, 크지 않다는 게 뭐지? 네, 작다지. 그치? 작다지. 야, 아까 너네 갔다 빠진다고 할 때는 누구야? 크지 않다는 건 같다는 말도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요?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얘네들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크지 않다라는 거는 같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지. 뭐뭐보다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미만 초과가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 너네 절대값의 의미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들아, 절대값은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 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고 했어.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x라는 애가 0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뒤로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x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2보다 같아도 되고 그거보다 작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 거리가. 그럼 제일 컸을 때가 2겠지 아무래도. 제일 많이 갔을 때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아니겠어?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이 안에 있는 애들이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몇 개일까?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모두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5개입니다. 14번 지문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14번은 5개 수 중에서 양수 가운데 제일 큰 애가 누군지 찾아야 되지. 누구니? 2분의 1이야? 4분의 5야? 플러스 1이야? 4분의 5겠지. 4분의 5가 제일 크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절대값은 0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했으니까 모든 값들을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의 절대값은 플러스 8분의 3일 거고, 플러스 2분의 1은 플러스 2분의 1일 거고,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될 거고, 뒤에 것도 다 플러스로 바꿔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얘들아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그치, 첫 번째 거지. 첫 번째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다 절대값으로 바꿨을 때 제일 작은 값은 8분의 3이었어. 자, 그러면 b는 누구야? b를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 제일 많이 틀리는 아이들이 주로 8분의 3이라고 해서 많이 틀리거든. 그렇지,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8분의 3은 내가 바꿨을 때 값인 거고, 마이너스 8분의 3이 그 b의 값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가장 큰 수가 4분의 5인 거고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혹시 여러분 1교차의 뜻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니겠죠? 1교차가 뭔지 아시나요? 1교차? 1교차는 제일 더웠을 때 그리고 제일 추웠을 때 그 기온의 차이를 의미해. 자, 그러니까 여기 4개 도시에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빼줘야 되는 거지. 서울부터 해볼까? 7.1에서
마이너스 0.8을 빼주는 거야. 식으로 바꿔보자 얘를. 자, 15번. 서울의 경우에는 7.1에서 마이너스 0.8을 빼주는 거지. 오케이? 얘들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면 뭐가 됐지?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서울의 일교차는 7.1에서 0.8을 더한 7.9가 되는 거야. 자, 계속해서 상하이는 10.6에서 3.1을 빼줘야 되겠지. 이건 계산하지 않을게요. 런던도 마찬가지야. 8.7에서 2.5를 빼줘야 되고, 뉴욕은 5.9에서 마이너스 2.8을 빼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플러스로 계산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요만치만 하고 넘어갑시다. 15번은. 자, 16번. 이건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 잘못 보고 잘못 빼거나 잘못 더한 문제. 얘들아, 이 문제 나왔을 때 쌤이 뭐라고 했었지? 제일 먼저 식을 만들라고 했었어. 얘들아, 내가 첫 번째 바퀴 시험이니까 우리 내일 볼 시험도 다 객관식이거든? 근데 얘들아, 내가 두 번째 돌아갔을 때는 주관식도 될 거야. 주관식을 냈을 때는 너네가 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잘 볼 거니까 식 쓰는 연습하세요. 알겠죠? 네. 암산하지 마, 얘들아. 암산 안 좋아요, 암산. 네, 너네 암산 잘하는 거 아는데 암산하는 거 습관 들이면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때도 암산한다. 자, 16번 봅시다. 어떤 유리수에서 네모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더했대. 마이너스 2분의 1을 잘못해서 더한 거야. 그랬더니 나오는 값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를 먼저 우리가 구해줘야 할 텐데, 여러분이 아직 그 방정식의 이항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더하기랑 빼기가 만나면 뭐가 된댔지? 마이너스가 된댔지. 그러니까 네모 빼기 2분의 1이 1인 거야. 그럼 네모 구하려면 1하고 2분의 1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돼? 얘들아,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문제 하나 만들어 보라고 했었어. 내가 네모에서 5를 뺐더니 4가 나온 거야. 그럼 네모 계산하려면 4랑 5랑 어떻게 하랬어?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1과 2분의 1을 합치란 뜻이야. 자, 그럼 네모가 누구지? 1하고 2분의 1을 더하니까 1하고 2분의 1을 더하니까 1과 2분의 1이 되겠지. 네, 대분수로 잘 안 써 우리. 그래서 얘를 2분의 3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1번은 어떤 유리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이 1번 정답이 될 거고, 2번 정답을 구하려면 여기 2분의 3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줘야지. 네, 그러면 그때 나온 정확한 정답이 2번 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면 플러스로 바뀐다고 했지? 그리고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해 보세요. 질문 너무 많네. 얘들아, 빨리 할 거부터 하자. 19번 보자. 19번. 19번 문제는 역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역수를 하면 부호가 바뀌나? 그렇지? 마이너스의 역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의 역수는 플러스고. 자, 그러면은 이 정육면체의 뚜껑을 보자. 뚜껑이 얼마야? 0.9. 0.9의 역수가 얼마일까? 그렇지? 여러분, 역수할 때는 제발 좀 분수로 바꾸세요. 분수로 먼저. 소수 앞에 앉혀놓고 역수 구하려고 하지 마. 0.9분의 1 이런 거 쓰지 말라 이 얘기야. 알겠어? 자, 먼저 분수로 10분의 9로 바꾼 다음에 분자 부분 자리를 확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럼 6은 역수가 얼마일까? 그치, 6분의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의 역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옆면을 볼까? 옆면은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9지. 5분의 9의 역수는 9분의 5가 되겠는 거야. 지금 얘기한 이 값들을 다 더해주세요. 오케이? 뚜껑의 역수 9분의 10. 앞쪽의 역수 마이너스 6분의 1. 옆면의 역수 9분의 5. 다 더해주면 됩니다. 18번 봅시다. 얘들아, 옛날에 중학교 1학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던 시절에, 중학교 1학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던 시절에 이 18번 문제는 100%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무조건 얘는 학교 시험에 등장했던 문제야. 얘들아, 그런 문제는 학원 시험에 나오지 않겠니? 그치? 18번 봅시다.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10하고 10분의 7하고 6이 있어요. 얘들아, 얘네들 이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큰 수랑 작은 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고르기 전에 먼저 큰 수는 아무래도 플러스 아니겠어? 그렇지? 작은 수는 마이너스겠지 아무래도.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가장 큰 애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은 가장 큰 애가 되려면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4가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부호를 골라야 가장 큰 수인 플러스가 될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골라야 되는 애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거든? 여기서 어떻게 골라내야 플러스 값이 만들어질까? 그냥 아무거나 막 고르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플러스를 골랐어.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부호가 뭐지? 마이너스지. 그러면은 가장 큰 수라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고를 때 잘 생각해보고 골라야 되겠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고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를 골라주면 이제 뭐가 돼요? 플러스 값이 만들어지겠지. 곱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는 무조건 골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내가 고른 값 중에서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10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 무조건. 선택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이 둘 중에 누구를 골랐을 때 제일 커질까, 숫자가? 아무래도 6이겠지. 큰 수를 곱해야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분의 7하고 6 중에서 누구를 곱한다? 6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고른 이 3개 숫자를 곱해주면 플러스 중에서도 제일 큰 애가 나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작은 수 떼볼까요? 여러분, 작은 수를 고르려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했었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려면 이 4가지 숫자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 먼저 플러스 2개를 고르고 마이너스 하나를 고르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내가 플러스 2개를 골랐다는 건 10분의 7하고 플러스 6은 무조건 골랐다는 뜻이네. 얘네들은.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값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나오려면 5분의 3이랑 10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될까? 그렇지. 이번에도 큰 아이를 곱해야 더 많이 작아지겠지? 그렇지? 큰 애를 곱해야 더 커지는 것처럼 마이너스도 큰 애를 곱해야 더 많이 떨어지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 2가지 숫자 중에 골라야 되는 애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랐을 때가 가장 작은 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푼 문제는 요거고, 선생님 문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마이너스 10이랑 10분의 7이랑 마이너스 6이 있었어. 이번에는 빼기를 내가 3개 만들어낸 거야. 자, 이 중에서 얘들아, 가장 큰 수가 나오게 하려면, 그리고 가장 작은 수가 나오게 하려면 내가 숫자를 어떤 애를 골라야 될까? 문제가 조금 바뀐 거야. 자, 그러면 가장 큰 수가 나오려면 이번에도 정답이 플러스였으면 좋겠지? 그럼 부호를 어떻게 골라줘야 플러스가 나올까?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개랑 플러스 하나 골라야 되겠지. 이거 말고 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올 거야. 자, 그 말은 플러스는 10분의 7을 골랐다는 얘기네. 그럼 나머지 이 세 가지 값 중에서 어떤 아이를 골랐을 때 가장 큰 숫자가 나오는지를 찾아라 이 얘기겠지? 누구를 골라주면 좋을까? 마이너스 3개 중에서 어떤 애 2개를 골라야 값이 엄청 커질까? 마이너스 10하고 그치 6을 골라야 되겠지. 이렇게 골랐을 때 가장 큰 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가장 작은 수는? 플러스가 나와야 가장 작을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가장 작을까?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어떻게 골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까? 그렇지. 전부 다 음수를 골랐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3개 플러스 1개일 때 이때 여러분이 어떤 부호의 숫자를 골라야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월급평가 2회 10번부터 20번까지. (19번) 또 있어요. 20번 뭐냐? 얘들아, 너네가 질문은 안 했지만 쌤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12번 봅시다. 12번 (0을) 나타내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애를 찾으라 했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0에서부터의 거리. 얘를 절대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12번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절대값 작은 애가 누구냐고 묻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내가 절대값이 작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면 12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수직선을 찍 그리고 거기다가 숫자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문제 13번이에요. 13번이 만약에 내일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뭘까? 13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 응? 통분도 해야 되는, 통분도 좋지? 하면 좋지? 응.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얘들아, 통분 사실 필요 없어요. 13번 맞출 때. 그것도 안 해도 돼요. 그치, 가분수 대분수로 바꾸긴 해야지. 수직선을 그려야 돼, 얘들아. 수직선을 그리라고 했어. 수직선을. 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수직선을 하나 찍. 얘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 시험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13번. 수직선을 먼저 찍 그려놓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5.6이 어디 있는지를 찍어보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0이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마이너스 5.6이라는 애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까?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잖아. 근데 마이너스 6보다는 크지. 그럼 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정확히 몰라도 여기 사는 애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4분의 13은 어디 살까? 아까 민재가 이거 대분수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대분수로 바꿔주면 보기가 훨씬 편하지. 3과 4분의 1이거든? 그럼 3과 4분의 1은 어디 살아? 여기 사는 거야. 3과 4 사이에.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얘네들 사이에는 정수의 셋을 세는 거야.
그럼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립니다. 틀리지 맙시다. 자, 다음 넘겨서 19번 문제를 볼게요. 19번. 그 19번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하나도 안 나온다. 수학 문제인데 알파벳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 20번도 마찬가지야. 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배웠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는 건 본 적이 없거든. 이거 뭔가 새로운 기호인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자, 19번부터 봅시다. 지금 A랑 B랑 C에 어떤 값을 구하라는 거야? 오드선다. 이게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니까 A랑 B랑 C의 답을 숫자로 표현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고 싶으면 정해보면 돼. 지금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지. 그럼 우리가 A가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난 이제부터 A를 플러스라고 한다.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대. 그럼 음수란 얘기지. 그럼 얘들아, A가 플러스였으니까 B는 뭐 해야 될까? 말로만 하니까 헷갈리죠?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고 돼 있고 B 나누기 C가 0보다 작다고 돼 있고 B가 C보다 크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는 거야. A는 플러스라고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자, A에다가 플러스를 넣어보자. 그럼 B가 뭐가 되지? 그렇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부호가 달랐을 거야. 기억나지 얘들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뭐 되더라?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마이너스. 기억나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까? B가 마이너스였거든? 근데 B가 마이너스이고 C가 대체 뭐였길래 음수가 나왔을까 정답이? 마이너스랑 뭐랑 나눠야 음수가 돼? 플러스겠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것도. 그럼 C는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힌트로 가보자. 내가 얻은 답이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였거든? 그럼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 얘들아? 말이 안 되지. 그럼 내가 처음에 가정한 A가 틀렸다는 뜻이야. 오케이? 나는 A가 플러스인 줄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A가 플러스가 아니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를 마이너스라고 놓고 다시 풀어보면 돼. 오케이? 그럼 A가 마이너스면은 그때는 B가 누가 돼야 될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왜냐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해야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럼 B가 플러스면은 C는 뭐여야 될까? 이번에 C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힌트에 얘를 다시 집어넣으니까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네. 맞는 말이지.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인 숫자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점 지웁니다. 자, 마지막 20번 해봅시다. 얘들아, 이 동그라미라는 애는 그냥 이 문제만의 약속인 거야. 여러분한테 새로운 수학 기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냥 20번에서만 일회용으로 쓰일 식이란 뜻이야. 자, 이 동그라미는 뭘 의미하냐면 앞에 있는 숫자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나눈 다음에 1을 더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를 보자. 이 동그라미는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먼저 한번 나눈 다음에 그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달라는 뜻이지. 나눠봅시다.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를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더하는 거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얘. 이게 세상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2번이 조금 복잡하지. 2번 해야 되니까. 3 동그라미 2분의 1 동그라미 마이너스 4분의 3이래요. 얘들아 계산할 때 뭐부터 하지? 괄호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푼 답을 여기다가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3하고 1번 문제에서 얻은 답을 한 번 더 동그라미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해봅시다. 자, 일단 내일 시험 볼 때 쌤이 문제를 한 2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낼 것 같거든. 근데 계산 문제가 앞에 좀 있으니까 우리 시험 보는 부분이 정수와 유리수라서 계산이 많거든. 그리고 내가 항상 금요일에 수업할 때 그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볼펜으로 풀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볼펜으로 풀지 마세요. 문제 풀 때. 가끔가다 이제 볼펜으로 푸는 경우가 있어. 너네 그 문제를 맞으면 다행인데 틀렸어. 그럼 어디다 풀 거야? 다 풀었는데 1, 2, 3, 4, 5번에 내가 얻은 답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다 다시 지우고 풀어야 되는데 볼펜으로 했으면 다시 풀 수가 없잖아. 연필로 푸세요. 학원에 연필 많으니까 연필 가져가다가 풉시다. 그리고 시험 볼 때 혹시 연습장 필요하면은 내가 일부러 좀 공간을 넓게 해서 뽑을 거긴 한데 연습장 필요하면은 선생님한테 뭐 A4 용지 달라 하거나 노트 달라고 하면은 주니까 그거 가지고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 있잖아. 각자들 그 노트에다가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준 프린트 좀 꺼내볼까? 오늘 나눠준 프린트 좀 꺼내봅시다. 얘들아 내가 이 프린트들 있지 지금 주는 프린트 그걸 똑같이 되진 않았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되면 그게 무슨 시험이야. 똑같이 되진 않았고 이 유형하고 유사한 유형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1번이 정수를 물어보는 거면 시험 볼 1번도 아마 정수를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쌤이 지금 1학년들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야. 계산을 좀 잘했으면 좋겠거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가 그 계산을 잘해야 이 다음 단원인 1차 방정식을 잘 풀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지. 1학기 우리 배우는 부분의 목적은 딱 하나라고. 방정식 풀기. 근데 방정식을 풀게 하려고 유리수 계산, 정수 계산을 즉 미친듯이 시키는 거거든. 근데 더하기 빼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방정식을 풀 거야? 분수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러니까 쌤이 이번 월요평가도 주로 계산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천천히 푸시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씩 같이 볼게요. 다 보진 않을 거야. 자, 1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이제 정수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는데 진짜 이거 틀리면 제가 가만 안 둡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틀리면. 근데 얘들아 무슨 시력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분수들은 전부 다 정수가 아니었으니까 분수인 거 답으로 골라야지 하면서 분수 체크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했었지. 뭘 조심하랬지? 여기 지금 분수가 2번하고 4번이거든. 답이 그럼 2번, 4번이니? 이거? 이 둘 중에 누가 지금 함정이잖아. 누가 함정이야? 4번이 함정이야 얘들아. 약분을 먼저 하라고 했어. 오케이? 정수 고르기 전에 약분을 먼저 하라고 했다고. 오케이? 약분을 먼저 다 하고 나서 답을 고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봅시다.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를 찾으라고 했네. 아까 그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뭐라 부른댔지? 절대값. 네, 절대값이라고 했어. 그럼 0에서 떨어져 있으면 얘들아 거리가 커 작아?
멀리가 있으면 거리가 당연히 크겠지. 지금 화본에서 멀리 이동을 하면은 화본부터 거기까지의 거리가 엄청 크겠지. 자,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애를 찾으라는 얘기야. 4번 문제는. 잘 알아두세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절대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5번은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겨서 8번을 봅시다. 8번. 두 개의 유리수 사이에 있는 정수를 고르라고 했어. 아까 질문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뭘 그리라 했었지? 수직선을 그리라고 했어. 그 다음 그린 다음 이 마이너스 3분의 7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지 표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분수로 바꿔보는 거였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3분의 7을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걔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지 표시해보면 아마 8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을 봅시다. 나는 분명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나한테 11번을 안 배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난 분명히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얘들아, 11번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뭐 하라는 얘기냐면은 1번부터 5번까지의 덧셈 계산 중에 맞는 애를 찾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수직선으로 표현한 값이 아래 덧셈식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그걸 찾아보라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럼 이 수직선에서 항상 시작하는 곳이 어딜까? 답이 당연히 0이겠지, 그치? 그럼 0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이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여러분. 문제마다 다릅니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이거 11번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여기 이제 0이 있는데 여기서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0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 그럼 둘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못 돌아와. 왜냐면 화살표가 없어. 여기서 일로 가는 화살표가 나와 있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계산은 얘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11번에 지금 그림을 보면은 먼저 4만큼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 왼쪽으로 7만큼 이동하라는 거야. 얘들아, 수학에서 오른쪽은 뭘 의미하지? 더하기야, 빼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더하기 4만큼 간 다음에 왼쪽으로 7을 이동하라 했는데 왼쪽은 수학에서 마이너스를 의미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7을 빼란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죠? 네. 뭐 몇 번이가 답이 그러니까 4를 먼저 쓰고 그 다음 7을 빼라는 거잖아. 그게 1번부터 5번까지 누구야? 3번이지. 4하고 7을 빼라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 17, 18 전부 다 계산 문제거든. 파이팅. 파이팅. 계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산할 때 여러분이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것 하나가 조급해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검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지 맙시다. 시험 시간 충분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풀지 마세요. 네,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와 유리수 부분 덧셈 뺄셈 할 때 말이야 힘들어했던 것 같아. 나도 되게 헷갈렸던 것 같거든. 쌤도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애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물론 뭐 이 가운데 답을 보는 순간 바로 탁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정말 엉뚱한 답을 쓰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응? 답은 마이너스 7인데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 엉뚱한 답을 구하지 않으려면 아까 이제 검산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어떤 검산을 해볼 수 있을까? 본인이 얻은 답이 말이 되는지 한번 상상해보는 거야. 쌤한테 이제 이런 거 질문한 학생들한테 이제 내가 옆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이런 비유를 들어줬었어. 계단 그리고 층, 이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4는 비유를 하자면 지하 4층인 거야.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밑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하 4층에서 빼기 3이라는 거는 세 개 층을 올라가라는 얘기일까? 내려가라는 얘기일까? 내려가라는 얘기지. 그럼 지하 4층에서 세 개를 더 내려갔다? 그럼 값이 지하 몇 층으로 이어지겠어? 7층이겠지. 답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본인이 얻은 답이 이게 맞는지 검토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얻은 답이 더 커졌는지 더 작아졌는지 검토해보세요. 알겠죠? 귀찮지만 그렇게 했을 때 틀리진 않을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18번부터 선생님이 몇 문제 더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수업 이어서 합시다.